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 땅에는 위대한 왕 샤를마뉴가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공정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전쟁과 평화 두 영역에서 모두 훌륭히 정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를마뉴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왕가에 보물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은 단순한 금과 은의 가치가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왕국의 법과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보물이 사라진 것을 알고 샤를마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즉시 왕국 내의 모든 수사관과 현명한 조언가들을 그의 궁으로 호출했습니다. 이들은 보물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함께 모의하고 마을의 가장 먼 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보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샤를마뉴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왕국의 모든 귀족들에게 문의하여 서서히 모든 가능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갑자기 샤를마뉴 앞에 나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리세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온 것 없는 소녀였습니다. 클라리세는 꿈속에서 어떤 늙은 현자가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샤를마뉴도 그녀의 진지하고 절실한 태도에 감명받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리세는 꿈에서 본 지도를 바탕으로 한 마술의 숲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클라리세와 샤를마뉴는 며칠 밤낮을 이동하며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수많은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짐승과 마주쳤고 마법 같은 안개를 뚫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거쳐 두 사람은 마침내 꿈에서 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고대의 문이 있었고 문을 열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가슴이 벅찬 샤를마뉴는 클라리세에게 왕국의 명예로운 자리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리세는 소박한 삶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샤를마뉴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마을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왕국은 평화롭고 번영했고 클라리세가 용기를 내어 왕을 도와준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끝자락에는 마법의 꽃밭이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근처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다. 꽃밭에는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그중 하나를 꺾으면 그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걸린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밭을 피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잔느라는 용감한 소녀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잔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그 꽃밭의 전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느 맑은 아침 잔느는 가슴 가득 호기심을 안고 꽃밭으로 향했다. 길을 걷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잠시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내가 꼭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라는 결심을 되새겼다. 드디어 그녀는 숲의 경계에 도달했고 그곳에서부터 꽃들이 수놓아진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다. 꽃밭은 정말 장관이었다. 햇볕에 반짝이는 꽃잎들은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을 자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잔느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꽃밭의 한가운데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유난히 빛나는 금빛 백합 한 송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 꽃은 주변의 어떤 꽃보다도 더 매혹적이었다. 잔느는 그 꽃을 보자마자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옛 전설을 기억하며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놀란 잔느는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기보다 오히려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슬쩍 다가가 보기로 했다. 이내 나무 뒤에서 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버섯을 채취하며 숲에서 살아온 현명한 인물이었다. 잔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잔느의 용감한 마음에 감명받아 진실을 말했다. 이곳의 비밀은 꽃이 아니다. 용감하게 꽃을 탐험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찾게 되고 모든 위험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너는 진정한 용기를 가졌구나. 라고 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꽃씨를 하나 건네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잔느는 그 꽃씨를 소중히 간직했고 마을로 돌아온 이후로도 자신의 모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전파했다. 이후 잔느는 꽃씨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심었고 그곳에서 자라난 꽃들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모든 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모험과 기회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잔느는
마을의 전설을 새롭게 썼다. 그 꽃같은 용감한 이들을 위한 마음의 정원으로 남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성이 있었어요. 이 정원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신비로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답니다. 이 장미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장미들의 주인은 장미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그 장미들이 피는 계절에 맞춰 자신의 정원을 사람들에게 개방했어요. 여왕은 마음이 선하고 상냥했으며 그녀의 장미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장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장미꽃을 따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도착했어요. 그는 멀리서 온 여행자였고 꿈에 장미가 나타난 후 정원에 오는 결심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장미 정원을 찾는지 궁금해했어요. 피에르는 장미의 여왕과 마주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꿈에서 피에르는 황금빛 사자가 장미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왕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특별한 허락을 내렸어요. 황금의 사자는 그녀의 장미 정원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피에르는 정원에 들어가 탐험을 시작했어요. 밤이 되자 정원의 깊숙한 곳에서 황금빛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였고 피에르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사자는 피에르에게 마법의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미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찾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르고 그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여왕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에르는 사자의 지시에 따라 장미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운명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정원을 떠나기 전에 사자는 그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을과 장미 정원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자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고 피에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미에 불어넣은 마법을 나눠줬어요.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가득 품게 되었지요. 피에르는 장미의 여왕에게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여왕은 피에르의 진정한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 프랑스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고 해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들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누구보다도 장미를 사랑하였으며 매일 아침 그녀의 정원에서 장미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들렌은 마을 주변의 숲을 두려워했는데 그 숲에는 기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 한가운데에 신비로운 마법의 크리스탈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크리스탈은 오래전 잃어버린 왕국의 보물이었고 그것을 찾는 자는 엄청난 부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강력한 보호 마법에 감싸여 있었고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모험가들이 숲으로 들어갔으나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들렌은 그녀의 가장 아끼는 장미가 시들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물이 필요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물은 바로 마법의 크리스탈 근처에 흐르는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심한 마들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크리스탈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후덥지근하고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녀는 믿음직한 모양의 나무를 기억해가며 걸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 마들렌은 친절한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오래전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늑대는 마들렌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숲의 위험한 곳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니다. 함께 걸음을 이어가던 그들은 어느 순간 환상적인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법의 크리스탈이 빛을 발해 아름다운 빗줄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주변에는 여러 개의 덕과 함정이 있었고 잘못된 발걸음은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마들렌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믿고 마음을 열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들렌은 그 말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장미에 대한 마음을 크리스탈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의 크리스탈은 눈부신 빛과 함께 소리를 내며 어두운 보호막을 풀어주었습니다. 크리스탈은 모든 보호 마법이 풀린 상태이며 그 앞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들렌은 그 샘물로 벽을 채웠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마들렌은
샘물로 시들어가던 장미를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야기와 순수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전해졌고 그녀가 숲에서 얻었던 지혜와 용기는 오랫동안 존경받았습니다. 마들렌은 비범한 모험을 통해 단순히 장미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의미와 자연의 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숲의 마법의 크리스탈은 그녀가 숲이나 자연의 조화를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나타나 도움을 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에서는 언제나 마들렌과 마법의 크리스탈을 잊지 않으며 순수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존경을 이어갔습니다.